출력이 뭐야? Q, 손실이 뭐야? L이지. 네. 그러면 103번은 발전기라고 물어봤으니까 P는 필요 없지. 네. P는 필요 없잖아. 그럼 P가 필요 없으니까 P 들어가 있는 것은 다 제껴. 그럼 답이 몇 번이 돼? 4번. 뭐가? 104번. 전동기지. 네. 전동기는 입력이 몇 개 있어야 돼? 2개. 2개 있으니까 3번이지. 네. 105번은 앞에가 빠졌어. 전동기라고 표시해야 돼. 전자가 빠졌다니. 106번. 효율이 80%고 출력이 10kg일 때 입력은 어떻게 된다? 입력이 커, 출력이 커. 입력하고 출력 플러스 손실이다. 입력. 그러면 입력은 출력 플러스 손실인데 이게 재료가 뭐냐? 당연히 효율은 몇 프로가 돼? 100%. 이랬지? 그런데 지금 출력이 얼마야? 10kW잖아. 이게 10kW야. 그러면 입력은 이 출력보다는 크게 나올 거 아니야.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러면 10kW로 맞춰야 돼. 큰 거. 12.5 할지 20%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풀어야 돼. 데이터. 데이터는 어떻게 돼? 80%니까 0.8을 입력분의 10kW.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 얼마가 될까? 12%. 자, 여기 한 가지 말고 있어. 출력이 지금 입력이 12.5지. 그러면 손실은 얼마야? 이것도 물어봐. 손실이 2. 얼마? 5야. 손실 2.5라고. 107번이 그거지. 네. 10kW니까 어떻게 돼? 입력이 어떻게 돼? 입력이 10분의 0.9가 입력이지. 네. 그렇죠? 예. 그러면 입력이 여기서 11.1 나왔으면 당연히 손실은 얼마가 돼? 1.1이 되겠지. 108번. 손실 얼마다? 2.5. 109번. 2.5겠지. 이해냐? 다음에 17페이지 110번. 직류기에서 전기자 철심을 기소 꼭 알아두라 했어. 기소 강판에다가 성층을 대주면 뭐가 된다? 철선. 그렇게 답이 될 수도 있고, 철선이라는 자체는 뭐가 있어? 히트기선하고 뭐가 있어? 와류선이 있잖아. 111번. 기소 강판이라고 나왔지? 네. 그게 뭐를 줄이게 해서? 히스테리선이다. 112번. 성층이라고 나왔지? 성층. 그러면 무슨 선? 와류선이다. 113번. 전기 기계에 있어 아전류선을 감수기한 적당한 방법. 그런데 없잖아, 당연히. 네. 원래는 뭐만 나와야 되는데 성층 철심만 나와야 돼. 그게 답이 없어. 그런데 가장 적합한 말을 고르라겠으니까 기소강판이 뭘 한다? 성층을 하겠다. 이해했냐? 115번. 114번도 똑같지? 114번 뭐? 맴돌이 전류선하고 뭘 감소시킨다? 히스테리선. 115번. 무슨 감소? 철선. 철선 감소.
116번은 꼭 기억할 거. 116번, 117번이 그거예요. 자, 문제가 들릴 때 기계 소리가 있어요. 한번 봅니다. 고정선. 고정선이 뭐예요? 무거워. 기계는 지금 뭘 뜻합니까? 철선을 뜻하다. 이해했지? 네. 그 다음에 가변. 가변은 뭐야? 조화선이야. 또는 분선, 저항선이야. 뒤에서 너는 뭐다? 빛이야. 이 고정선에가 철선하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있어? 기계선이 들어있어. 기계선이 뭐야? 순선하고 뭐? 마찰선 이야기예요. 뭐라고? 순선 마찰선.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도체건 천신 내부라고 부릅니다. 도체 또는 천신 내부라고 문구가 나오면 그때는 표현조합입니다. 뭐라고? 이거는 어떤가? 측정이 어떤가? 온라인이야. 측정하기 어렵다고. 이것만 너희들이 알아줍니다. 이해했어? 그래서 116번은 뭐가 돼? 기계에서는 무슨 선? 풍선이야. 117번 기계선으로 구성된 것은 뭐야? 마찰선하고 뭐? 풍선이야. 자, 120번 뭐라 그랬어? 측정이나 계산으로 구할 수 없는 손실로 부하전류가 흐를 때 도체 또는 철실 내부에서 생기는 손실을 무엇이라고 하냐? 그러면 이때 뭐다? 효용? 부하손이야. 121번 유압 변압기에 많이 사용되는 목면, 영주 등 종이 등의 저런 재료는 무슨 등급으로 분류되고 장시간 지속할 최고 허용 온도를 몇 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 그럼 이거잖아. 이거잖아. YEB FHC 그러면 이게 7등급이야. 그러면 7등급인데 여기서 YAEB FHC 이게 180도 초과야. 그러면 H가 뭐겠어? H가 180이 되겠지. 이게 180이야. 180. 그러면 Y가 얼마냐면 90. 여기가 90. 시작이 90부터 있어. 90. 그러면 뒤로 가면 갈수록 커진다는 뜻이야. 근데 얼마씩 커졌냐면, 자, 봐. 105, 120, 130, 155 이렇게 돼 있지. 네. 여기 보면. 그러면 너희들이 생각할 때 여기 90을 빼놓고 1, A, B, B, 1, 2, 3이야. 보면 1, 2, 3이야. 그러면 A쪽은 몇 도가 돼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이 할 때 Y, A, B 웹이라고 하는데 Y, E라고 웹 이 수치는 외워야 돼.
그래서 A점은 얼마다? 105. 2점은 어떻게 돼? 120. 2점. 120. 120. 그 다음에 B점. 123번 체크해놔. B점은 원래가 얼마예요? B점이 얼마야? 이게 얼마나고? 130이지. 이해했어? 이 130은 90도 플러스 주위 온도를 포함한 거야. 뭐라고? 이 주위 온도가 몇 도로 보는 거다? 40도로 봐. 알겠냐? 원래는 몇 도인데 130도지? 130도가 나왔는데 답이 없잖아. 그러면 40도로 뺀 거라고. 그러면 너희들이 이렇게 뭐만 했는데 너희들이 이런 것이 A점 나왔지? E 나왔지? B 나왔잖아. 그럼 이 세 가지만 이거라고. 이 세 가지 자체를. 그 다음에 124번. 건선의 저항과 온도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반도체는 온도가 이렇게 증가하잖아. 저항값이 이해했어? 그래서 반도체는 온도가 증가하는데 저항값이 떨어지니까 부온도로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할 때 실리콘, 대금마늄, 뭐 저래지, 산화구리 이런 것은 다 그렇게 돼 있어. SI, 그 다음에 GE, 뭐 저래지, 산화구리 이거는 다 떨어져. 그런데 일반적인 것은 어떻게 돼 있냐면 만약에 알지? 이렇게 되죠. 일반적으로. 이게 지금 전기 이론에도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지금 알파라고 하는 것은 온도계수값이에요. 그 다음에 T2-T1이라는 말은 뭐냐면 만약에 내가 0도시에서 시작해서 100도시로 갔어. 그러면 0도시에서 100도시로 갔다는 것은 몇 도를 올린 거야? 100도를 올린 거잖아. 그러면 일반적인 저항값은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같이 못 올라가. 못 올라가. 저항도 올라간다. 이해했냐? 온도가 올라가면 같이 못 올라간다? 저항도 같이 올라간다고. 일반적인 것은. 이해했지? 그래서 124번보다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서 진다? 저항은 증가해. 115번. 다음 중 건선의 측정 방법. 건선장 측정 방법은 켈빈 더블 브리지법이야. 내건 뭐야? 내건 뭐야? 건선장. 이해냐? 절연장은 어떻게 좋다? 클수록 좋아. 뭐라고? 클수록 좋다. 클수록 좋아. 자, 125번에서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접지자은 뭐야? 접지자은 측정하는 게 뭐다? 접지 저항기랄지
다음에 뭐가 올라가? 올라가는 무리가 필요해. 알아봐니? 네. 무슨 무리지? 올라지다. 어떻게 측정하냐? 그 다음에 121번은 다음 중 절연장을 측정한 거리가 뭐겠어? 네, 뭐야, 거기서. 127번. 직류 전등기의 최저 절연값 내가는 어떻게 되냐? 무조건 분모에는 1000이 있어.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여기가 엄청 헷갈리는 게 있어. 이게 지금 위에가 뭐냐고 말이야. 위에하고 그 다음에 부모가 뭐냐고 말이야. 근데 외우기가 엄청 힘들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위에가 뭐로 되어 있어? 전격, 전화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가 뭐가 있어? 전격, 이렇게 되어 있어. 맞지? 그러면 위에도 전격이고 밑에도 전격이야. 이해했지? 네. 그러면 위에도 전격이고 밑에도 전격인데 다 우리가 뭐 전격, 전격 이렇게 다 맞잖아. 그럼 전격은 맞는 말이잖아. 네. 그래서 직류 전등기의 절연장값 그러면 여기에 여기 위에서 여기 그래서 배울 때는 뭐로 해야 뭐로 전수로 외우면 돼. 이해냐? 네. 이때는 다 뭐가 있어? 참이 있어. 그래서 전수로 외우면 되겠다. 그러면 이제 117번까지 뭐가 끝난 거냐면 진입이가 끝난 거야. 알겠어? 네. 그러면 앞에서 너희들 문제 푼 것보다 많이 푼 거야. 네. 내용이. 그 다음에 128번부터는 뭐냐면 이제 변할게요. 자, 변할게 가보자. 먼저 변압기의 용도가 아니고 그러면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변압기는 교류전압을 변환시킨다. 임피던스를 변환시킨다. 교류전류를 변환시킨다. 이 말을 어디에 놨는데 이게 나온 거예요. 자, 변압기에서 건수기가 있어. 건수기가 얘기가 있어.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돼. 그러면 건수기가 어떻게 되냐? V2분의 V1 I1분의 I2 N2분의 N3 이해했어? 그러면 이게 뭐야? 저랑 이게 뭐야? 맞지? 그런데 여기서 좀 더 들어가면 이렇게 되겠지. Z2분의 Z1 R2분의 R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너희들한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거야. 이것도 많이 나와. 그럼 이거는 무슨 변환이야? 임피던스 변환이잖아. 이거는 뭐야? 저항 변환이지. 이? 또는 이쪽으로 가겠지. X2분의 X5 이렇게 갈 수도 있어. 그럼 이건 리액턴스 변환이지. 이해했어? 네. 그래서 변압기는 뭐를 변환할 수 없다? 주파수를 변환할 수 없다. 이해했지? 그 다음에
그러면 뭐가 돼? 변압기의 원리는 뭐라고 하냐? 전자 무슨 작용? 유도 작용이야. 정류작용은 뭐라고 했어? 정류작용이라고 했어. 이건 무슨 작용? 정류작용은 뭐보다 피해 작용이다. 이해했어? 그러면 이 정류는 뭐라고 한다? AC를 뭐로 바꾼다? DC로 변합니다. 이해했냐? 그 다음에 발열작용 그랬지. 발열작용하고 발열이라면 뭐야? 열이 발생하는 거다. 맞지? 네. 그러면 발열작용, 열. 그러면 이 법칙은 무슨 법칙? 줄법칙이야. 뭐라고? 줄법칙이야. 그러면 줄법칙은 어떻게 돼? 여기. 그런데 이건 단위가 뭐예요? 줄이지. 줄이지? 그래서 줄 법칙에서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식이 무슨 적이에요? R제곱보다 RT야. 이해했어? I가 들어가든 V가 들어가든 무조건 I가 들어가면 무조건 제곱이야. 하나는. 이해했어? 네. V하고 I가 들어가면 제곱이 아니고. 근데 이놈이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야. 이렇게 바뀔 수도 있겠지. 이렇게 바뀔 수도 있겠지. 그럼 이때는 단위가 얼마가 얼마가 들어갔어? 0.2. 이해했냐? 네. 그 다음에 128번은 변압기의 1차측이란 이걸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변압기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돼.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표시가 되겠지. 그러면 이건 공심이야. 공기가 들어가 있다고. 그런데 내가 이렇게 표시가 됐어. 이렇게 표시가 돼. 이거는 철심이야. 이해했냐? 공심은 뭐야? 공기가 들어가 있는 거야. 철심은 뭐야? 철이 들어가 있는 거고. 당연히 철심에다가 코일을 감았기 때문에 무슨 손실이 발생하는 거야? 철심이 발생하는 거지. 이해했어? 그러면 이게 뭐다? 이렇게 표시된 것이 1차. 이렇게 표시된 것이 뭐? 2차. 이해했냐? 그래서 1차 측은 무슨 측? 저런 측. 2차 측은 무슨 측? 저런 측. 이해했냐? 정확하게. 1차는 저런 측이라고 하고 2차는 저런 측이라고. 그 다음에 129번 변압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거. 전압을 변성한다. 변성이란 말은 뭐예요? 바꾼다는 말이에요. 뭐라고? 바꾸는 거예요. 전격 출력은 1차 측 단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변압기는 몇 차다? 2차가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지. P2L은 P2L 곱하기 R2L이다. 아니면 뭐가 된다? 무슨 전력? 이게 무슨 전력이야? P3 전력이잖아. P3. 변압기는 1차 측이 아니라 몇 차 측이다? 이해했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변압기의 전격 용량은 뭐로 표시한다? P3 전력으로 표시한다. 그래서 129번은 답이 2번입니다. 또 129번입니다. 변압기 2차 측은 뭐다? 부하측. 부하측이다. 오늘은 거기까지.